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간호학교의 담력 테스트.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내가 간호학교를 다닐 무렵 이야기입니다. 전원 기숙사 제도의 학교였기에 뭐가 어찌되었든 선배 눈에 거슬리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2학년이 주최하고 1학년이 받게 되는 담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해부실과 표본실, 그리고 영안실을 순서대로 두는 거죠. 각 방에는 미리 이름을 적은 종이를 놓아두기에 그걸 가져와서 마지막 결승점에서 기다리는 선배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도 1학년 때는 호되게 당했었죠. 해부실이나 영안실은 별로 무섭지 않았지만 표본실은 진짜로 오싹했거든요. 오래된 병원이었기에 온몸이 통째로 호르말린 속에 담긴 남성과 여성이 한 구씩 있었고 기형 하나 반으로 잘린 폐하 시체도 있었습니다. 반쯤 울면서 도망쳐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 담력 시험인데 실은 매년 조금 눈에 띄는 1학년이 있으면 그 한 명만 이름이 적힌 종이를 만들지 않는 나쁜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년에서는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뻤던 K가 그 대상이 되었죠. K는 아무것도 모른 채 표본실에 들어가 이름이 적힌 종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을 리 없죠. 어쩔 수 없이 영안실에 갔다가 2장만 들고 결승점으로 갔답니다. 당연히 선배들한테서는 온갖 잔소리가 쏟아졌죠. 끝내 화가 난 K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북북 찢어버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이 앞을 막아섰고 끝내 표본실에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늦은 밤 순찰을 돌던 경비 아저씨가 발견해 열어줬지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2학년들은 꾸지람을 받았죠. 그리고 2학년들은 그 꾸지람도 K 때문이라며 오히려 K를 더 괴롭혀댔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K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후 K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선배 3명이 온몸에 발진이 나고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잘난 척하던 선배는 계단에서 떨어져 양 다리가 부러지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1학년들 사이에서는 모두 K의 생명이 복수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 자자하게 나돌았죠. 그런데 그 말이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K와 가장 사이가 좋던 S가 선배들의 머리카락이나 속옷을 K에게 건네주던 게 발각된 거죠. 진짜로 선배들이 사고를 당하는 걸 보자 무서워진 S가 사감과 상담하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감과 새 선배가 K네 집으로 사과를 하러 갔답니다. 하지만 K는 이전과는 달리 끔찍하게 야위어 눈만 퀭하니 치켜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부터 담력 시험이 엄격하게 금지된 건 말할 것도 없죠. 전부 실화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형 괴담. 마리오네트 인형이었던 것 같다. 커다란 머리의 얼굴은 살색의 주름진 곰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눈은 커다랬는데 크게 부푼 흰색 콩에 눈동자는 빨갰다. 머리카락은 검정색이었고 뭔가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 곰으로 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이빨 또한 거대했고 새하얀 색이었으며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었다. 몸통과 팔다리는 나무로 되어 있었고 옷이 그려져 있었지만 칠이 벗겨져서 군데군데 나무에 원래 색이 드러나 있었다. 팔과 다리들은 길이가 제각이었지만 손발의 디테일은 꽤 정교했다. 인형은 움직일 때마다 커다랗게 왈각대는 소리를 냈다. 그 인형은 날 따라다녔다. 일어서서 날 쫓아왔다는 소리가 아니다. 내 말은 그게 내 삶에 자꾸 나타났다는 거다. 가장 첫 번째 기억은 내가 처음으로 맞은 생일이었다. 당연히 내가 그날의 모든 걸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부모님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던 것과 그 인형만은 기억한다. 인형이 거기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저 내가 인형 때문에 겁에 질려 울음을 멈추지 못한 것만 기억난다.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부모님한테 인형에 대해 물어봤지만 부모님은 내 첫 생일날 그런 일은 없었다고만 했다.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진 말았어야 했을 건데 그 다음 인형을 봤을 때 나는 3살쯤 됐었다. 부모님이 오래된 물건들을 보관해 두는 방을 둘러보는 도중 달력을 발견했는데 몇 년도의 것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달마다 사진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10월의 사진뿐이다. 그 인형이 사진의 주인공이었다. 나는 무서워서 방을 뛰쳐나왔다. 엄마한테 말하고는 그 달력을 보여줘서 인형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지만 달력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방은 굉장히 더러웠고 급하게 뛰어나오느라 쌓여진 물건들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달력이 묻혀버린 거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은 내가 6살 때였다. 한밤중에 악몽에서 깨어났는데 꿈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무서워서 다시 잠을 잘 순 없었고 거실로 가서 TV를 켰다. 옛날 흑백 TV쇼가 막 끝나고 광고가 나왔는데 그 인형이 등장했다.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인형은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는 울음을 터뜨렸는데 부모님이 내려왔을 땐 이미 인형이 사라진 후였다. 그 후로는 꽤 오랫동안 인형을 보지 못했지만 인형에 대한 악몽은 계속 꾸곤 했다. 15살이 되었을 땐 인형의 정체를 찾아보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 달력과 영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다. 아무도 그것들에 대해 몰랐지만 어느 날 모르는 사람한테서 메시지를 받았다. 그 사람의 닉네임은 그저 숫자와 문자들이 랜덤하게 섞여 있을 뿐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그 인형이었다. 그는 나를 여전히 기억하다니 잘 됐구나 하고 메시지를 보내곤 바로 로그오프 해버렸다. 그 후 그 누군가는 다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로그인을 한 적은 없었다. 내가 20살이 됐을 때 옛날 장난감과 인형들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가게 앞 유리창 안에서 그 인형을 발견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점원에게 인형의 과거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등을 아냐고 물어봤다. 점원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며칠 전 누군가 가게에 팔고 갔을 뿐이고 $6에 사갈 수 있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아직도 무서웠지만 그게 정말 존재한다는 증거를 갖게 된다는 건 꽤 좋은 생각 같았다. 결국 인형을 샀고 집에 가져갔다. 얼마 동안은 기분이 많이 나아졌었다. 난 인형을 어른으로서 극복한 어린 시절의 공포로 생각하게 되었고 심지어 예전에 부모님들이 인형에 대해 설명한 것들을 믿게 되었다. 아기 때 어딘가에서 보고는 달력을 상상해내고 TV 영상에 대해 꿈을 꾸었다던가 누군가 인터넷으로 나한테 장난을 쳤다는 얘기들 말이다. 인형을 가지고 있게 됐지만 살다 보니 인형에 대해 거의 잊고 살게 되었다. 난 대학을 마치고 결혼했고 몇 주 후면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된다. 아기를 대비해 방을 비워내다가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인형을 찾았다. 내 아이가 어릴 때 그 인형을 보게 되는 건 원치 않아서 인형을 집어들었고 다른 곳으로 옮겨두기 전 먼지도 닦아내자라고 생각했다. 먼지를 닦자 뒤쪽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는 문장이 보였다. 그 애는 이렇게 생기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내기도 전에 아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에게 달려가자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표정이었다. 훌쩍이면서 아내는 방금 의사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다. 아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